네, 동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고 계시죠? 아침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더니 낮에는 아주 맑고 화창한 날씨가 됐습니다. 어제 추석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제 중추절이라 그랬잖아요. 달은 1년 중에 가장 밝은 달이고 또 음의 기운이 이제 가장 강한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을의 서늘한 기운이기 때문에 음의 기운이 서늘한 기운을 이렇게 맞게 되면은 모든 작물들과 곡물들, 심지어 인간들까지 단단해집니다. 그 서늘한 기운을 금기라 그러거든요. 그 단단한 기운은 우리 몸에서 금기운은 뼈나 이빨 등 이런 것들이 이제 금기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금기가 점점 강해져 가지고 땡글땡글해지고 단단해집니다. 이게 오늘은 이 달의 음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역사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이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오도를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북방 유목 민족의 이야기 중에서 저희 김씨의 조상 훈족, 다르게 말하면 흉노라 그러죠. 그 흉노족이 중국과 싸웠던 그 이야기, 제가 전쟁사 전공이니까 그 이야기를 통해서 북방 유목 민족들 중에 흉노라고 이름 붙여진 중국 애들 이야기로는 동호, 우리는 알기 쉽게 고구려 쪽이라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근데 이게 그쪽에 이제 그 흉노 이거하고 한고조 유방하고 싸움했던 이야기, 거기에 여자의 역할이 어땠는가를 한번 전쟁사의 기념으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한 나라에 그저 세웠던 나라가 그저 세웠던 사람이 유방이라는 사실은 잘 아실 겁니다. 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한고조 유방이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 다른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그죠? 사람 이름입니다. 근데 유방이 그저 항우하고 싸워가지고 한나라를 만들었잖아요. 원래가 한나라 이전에는 그저 진나라가 이제 춘추 전국 시대를 통일해가지고 그 진시황 황제가 통일 중국을 만들었고, 진이란 이 나라 이름 자체가 오늘날 중국의 그 차이나라는 이름에 어원이 됐던 나라입니다. 이게. 그 진나라가 이제 시황제가 죽고 난 다음에 저 아들내미 호해가 하도 엉망진창이 되니까 이제 환관이 설치니까 이제 결국 나라가 혼잡해져 가지고 한쪽에는 항우가 일하고 초나라, 한쪽에는 이제 한나라 유방이 일어나 가지고 둘이서 드립다 붙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결국은 이제 유방이 이깁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진나라 이후에 통일 왕조를 다시 한나라 왕조로 세우는데, 이때 이제 유방 입장에서 중국에서 제일 골칫거리 어디냐 그러면은 북방의 거친 땅에서 살아가는 유목 민족들입니다. 이게 그들이 나중에 기록할 때는 흉노라고 이제 사마천이 기록을 했지만, 쉽게 말하면 훈족, 또 다른 말로 하면 한족입니다. 이 훈이라는 나라는 이제 유럽 사람들이 갖다 붙인 이름이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 북방 유목 민족, 우리의 선조들과 같은 이름을 같이 하는 걸로 따지면 한족입니다. 이 한을 다른 말로 하면 칸이라고도 하죠. 그럼 한, 칸, 훈 이런 말은 이제 우리 유목 민족들, 북방 연합 민족 체계들에 부르는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그래서 유방이 나라를 통일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죠. 그 막강한 항우 군대들 이기고 나니까. 그래서 이제 맨날 이게 가을철만 되면은 양식을 약탈하러 내려오는 그 훈족, 이것들하고 이제 처벌하겠다고 게임을 한판 전쟁을 벌입니다. 여러분, 중국
지명을 잘 이해를 안 되시죠. 중국 지명할 때 제가 지금 이 백등산 전투를 갖다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백등산이 어디 있느냐 하면은 산서성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현재 이름은 백룡산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혹시 이제 중국 관광 가셔가지고 백룡산 거기에 엄청나게 그저 이 백룡산에 그저 엘리베이터 100 몇십 미터 되는 엘리베이터 혹시 타고 내려오신지 모르겠는데, 그 백룡 엘리베이터입니다. 그거. 그 백룡산 거기가 뭐 백등산, 옛날 이름으로 백등산입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곳에 우리가 통상 중국 지명 읽을 때 하남, 하북, 하동 뭐 이렇게 하자를 붙이고 있는 거는요, 우리 요하를 뜻합니다. 요하강 동쪽을 하동이고요, 요하강 북쪽이 하북이고, 그리고 저 중국의 천산산맥하고 기련산맥이 밑으로 들어가는 큰 이 하서회랑이라고 하는 곳이 이게 하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산서성 그쪽 왼쪽에 있는 그 백룡산이라는 곳이 옛날 이름으로 백등산인데, 이게 이 훈족, 자기들 말로 흉노죠. 흉노족하고 이제 게임을 벌이다가, 흉노족이 전투는 기마병 위주기 때문에 그 한 명이 말 서너 마리 데리고 다니면서 한 마리가 지치면 다른 말 갈아타고 해가면서 엄청난 기동력을 자랑을 하는 그런 기마부대 위주거든요. 이게 이제 유방의 40만 군대하고 이쪽에 흉노의 흉노 왕 이름이 선우라 그럽니다. 그 선우 그 당시에 이름이 이제 한자로는 묵돌이라 그러고 자기들 말로는 이제 묵특이라고 했는데, 사모천에 기록된 이름은 묵돌입니다. 이제 묵돌 선우하고 한 고조 유방하고 이제 둘이서 게임을 하면서 유인 작전을 쓰죠. 비실비실하는 기마병을 앞에 내세워 가지고 유방이 정찰병을 바라보니까 이 완전 비실거리고 이 별로 전투력이 없는 놈들이 말만 타고 다니니까 40만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갑니다. 근데 원래 이 묵돌의 유인 작전이었죠. 그래가지고 이제 백등산 그 일대에 딱 몰아넣고 몽땅 포위를 합니다. 이게 묵돌의 전투, 지금도 기마병 징기스칸도 마찬가지고 기마병의 그 주 전술은 충격요법이거든요. 지금의 현대 전쟁에 있어도 이제 충격요법을 쓰는 거는 주로 전차를 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 전차나 기마병이나 이 둘의 가장 큰 핵심은 공포를 자극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두두두두 하고 달리거나 또는 정차의 경험을 내거나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그 모든 전투력이라고 이름 붙여진 거는 거기에다가 속도를 더하는 게 이제 전투력이 강한 건데, 그 묵돌 선호가 만들어낸 그 군사 혁신 중에 제일 큰 군사 혁신이 말에 안장에 붙어 앉아있는 등좌입니다. 등좌. 여러분 등좌가 뭔지 모르시죠? 말 옆에 발을 딱 대고 일어설 수 있도록 발바닥을 만든 걸 그 등좌라 그럽니다. 그 등자가 있으면요, 말을 돌리면 등을 뒤로 돌리면서 활을 쏘거든요. 이게 이제 몽고 기마병에 우리는 징기스칸 군대만 그런 줄로 착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북방 유목 민족들의 전투력은 그 등좌 활에서 나왔거든요. 우리 역사 중에 이제 뭐 고주망이 활을 잘 쐈다, 말을 잘 탔다 이런 붙인 거는 벌써 이전부터 말 잘 타고 활 쏘는 것은 북방 유목 민족들의 주 특징입니다. 그게 이제 훈족의 주 특징이기 때문에 이 훈족이 나중에 그 유럽을 쳐들어가 가지고 아예 그냥 동고트족을 작살내고 그 동고트족이 도망가 가지고 이제 서고트가 되고, 그 고트족이 결국 이제 프랑스, 독일을 그쪽 지방을 갖다가 점령을 하면서 나중에 게르만족을 밑으로 몰아내 가지고 그 로마를 멸망시킨
그 쓰리 쿠션으로 멸망시킨 이게 훈족이거든요. 뭐 하여튼 각설하고. 그래가지고 백등산으로 유방을 몰아넣어가지고 포위를 하고 있을 때에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북방 유목민족들 젊은 남자들의 주 특징이 여자를 엄청 밝히거든요. 그리고 이 그 묵특선우의 마누라 이름이 한 두세 군데 나오는데 어떤 데는 알지라 그러고 어떤 데는 연지라 그러고 하는데 이 알지란 말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그 이제 유목민족들은 부족 연합체거든요. 우리 고구려도 결국 부족 연합체가 이 나라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역사 시간에 뭐 배운 거 기억날 겁니다. 게르부, 순노부 뭐 이런 식으로 다 부족 연합체고 당시 훈족도 전부 다 부족 연합체입니다. 이게 저거 마누라가 이 제2부족에서 나온 여자이기 때문에 이 알지 우리말로는 아시입니다. 아시의 그 언어이 알지거든요. 근데 알지한테 이제 그저 유방의 참모가 꾀를 내 가지고 살짝 이제 포위를 하고 있는 그 선우 부인한테 갑니다. 가가지고 이 뇌물을 좀 갖다 주죠. 여러 가지 검은 보석을 다 갖다 주고 그 중에 이제 어떤 식으로 설득을 하느냐면은 아주 이제 그림 잘 그리는 화공한테 중국 여자 이쁜 여자 그림을 하나 그려가지고 갑니다. 그래 그림을 그려가지고 가가지고 알지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당신 집은 유방을 죽이고 유방 40만 군대를 다 작살낸다 하더라도 그러면 결국은 이 선은 한나라 와가지고 그 당시 한나라 수도가 장안 우리 고구려의 수도라고 이름 붙인 시안 있잖아요. 서안 장안 일대로 이렇게 가서 통치를 할 텐데 그 통치를 하면은 이 족제에 그려진 이런 여자가 수천 수만이 있다. 근데 알지 너는 선우한테 버림받는다. 이 이쁜 여자들이 많은데 너 어떡할래? 그러니까 이 알지가 듣고 보니 맞거든요. 중국에 여자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날 밤에 이제 베갯머리에서 자기 남편 꼬십니다. 보내줍시다. 그 뒤에 후속 부대가 아직까지 못 따라오고 있는 후속 부대 곧 올 것 같고 보내주는 대신에 얘하고 이 화친을 몇 대 굴욕적으로 우리가 항상 부족했던 물품을 좀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해가지고 이 선우가 그 말을 듣습니다. 마누라 말 안 들으면 뭐 예나 지금이나 마누라 말 안 들으면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방을 그저 보내주면서 그때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근데 그 조약 내용이 아주 재미있습니다. 나중에 그 유방이 죽을 때요 유언으로 흉노하나 싸우지 말라고 유언을 남길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이 북방 유목민족들이 가장 부족한 게 생필품이거든요. 그 생필품인데 두 번째 부족한 게 여자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선우가 조약 제1번을 너 공주 내한테 시집 보내라. 이게 1번이고요. 2번이 비단과 쌀 이런 생필품 보내라. 이겁니다. 이렇게. 유방은 지 살려고요. 다 들어줍니다. 공주 보내겠다. 쌀과 조금 다 보내겠다. 대신에 내가 이어서 탈출해가 밖에 나가 쪽팔리니까 세 번째 형제의 이 맹을 맺되 나를 형으로 모시다오. 네가 동생하고. 선우가 웃기게 그래 해라. 그건 뭐 우리가 맨날 얻어먹는데 그게 뭐 어렵냐 이래가지고 한나라를 형으로 모시고 자기가 동생으로 하면서 철수하죠. 유방을 풀어주고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어떤 왕이든 어떤 역사의 뒤안길엔 여자가 있다는 것. 그리고 전쟁통이라 하더라도 상대방 적장을 꼬시는 게 여자 가지고 꼬시는 게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유방은 풀려나죠. 그 오죽 거기서 혼이 났으면은 죽을 때 유언으로 그래서 흉노와 싸우지 말아까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이제 뭐 나중에 그래가지고 유방의 정손자가 이제 유철이거든요. 이놈의 이제 유철이 가지고 한 고조가 됩니다. 한 무제, 고조가 아니라 한 무제죠 이게. 이 한 무제가 이때 맺은 조약을 중국에서는 역사적으로 자기들 이름으로 평성의 치라 그럽니다. 평성이라는 그 밑에 지방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서 조약을 맺었으니까. 근데 그렇게 신나게 당하고 죽고 난 다음에 이걸 한 60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살다가 그 한 무제가 이제 복수를 하러 나가죠. 여기다 참 재밌는 전투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가만히 돌이켜 가지고 그 당시의 역사하고 이런 북방 유목 민족과 우리 한반도의 개념하고 따져서 보니까 고구려하고 붙은 것 같아요. 그저 한무제하고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운 거는 뭐 조선 땅에다가 한 사군을 설치를 해 가지고 무제가 오른쪽에는 한 사군을 설치하고 저 왼쪽 대월지국 쪽에는 자기들 그저 이광 장군 보내 가지고 비단길 개척해 가지고 조약을 맺어줬다 뭐 그래 가지고 동서 양쪽으로 남쪽으로 이제 월남까지도 다 평정하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흉노하고 싸워 가지고 이겼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당시에 백등산 전투에 일어났던 이런 전투는 묵특선어라고 이름 붙이진 이 친구는 고조선 땅에 있는 동호라고 이름 붙여진, 자기들 말로는 동쪽 오랑캐란 말로 동호라고 이름 붙여진데 고구려 지방에 있던 우리 고조선 민족하고 붙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그 고조선이 원래 삼한 체제로 해가지고 세 나라로 다스려서 나누어서 다스렸거든요. 그 당시에는 진조선, 번조선, 막조선이라 그랬는데 이것이 삼한입니다. 진한, 변한, 만이라 그래가지고, 그리고 변한 지방 일대에서 이제 저 한무제가 와서 한사군을 설치했다라고는 하는데, 사마천은 그 기록을 할 때 점령한 거 아닌 걸로 봅니다. 이기지도 않고 지지도 않았다는 식으로 기록을 했거든요. 그 결국 우리가 배웠던 기자조선이나 위만조선이란 말은 변한 지방, 즉 번조선에서 일어났던, 번조선에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을 그냥 열전의 이름으로 써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가 자세하게는 보진 않았는데 우리 영적 에너지와 그 영향력이 미치는 이 땅을 갖다가 분석을 해보면 그렇습니다. 그래 어쨌든 간에 이 여자가 들어서 가지고 그 꼬시는 방법이, 너 신랑 중국 장안에 들어오면은 엄청나게 많은 여자 둘러싸여 가지고 니는 여태 빈다 하는 그 말에 이제 꼬여 가지고 풀어줘 가지고 나중에 이제 저 정손자한테 이제 복수를 당하죠. 물론 그 중에 이제 선언을 세 사람이 바뀝니다. 흉노족의 선언은. 근데 이제 백등산 전투 여기서 이제 한고조 유방이 당하고, 그다음 북방 유목민족이 두드려 잡아가지고 이기고, 이게 그때 기원전 120년, 130년 이전이거든요. 우리는 그 시대 역사에 있습니까? 이미 그 이전에요. 북방 유목에 우리 고조선부터 역사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 시간에 배우지 못했던 이런 것들 오늘 우리 도반들하고 한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그 달이 좀 밝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제 달이 밝은 가을이 되면은 천고마비라 그래가지고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북방 유목 민족들의 침략, 이 계절이 되고 금기운이 곧 살기운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결실과 살의 기운, 이걸 한번 되새겨 보고자 추석 때 백등산 전투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서늘한 결실을 잘 맺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